자, 박준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동물이 있대요. 독을 가진 동물이 있대, 뱀처럼. 그리고 딱딱하고 포인티드된, 그러니까 뾰족한 입도 가지고 있어요. 새처럼. 그리고 잉크도 가지고 있네요. 펜처럼. 뭐 요런 동물이 있대요. 얘네들 쌍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위든 내비둬야지. 쌍으로 묶어보면은 뭐 요렇게겠다. 그죠? 엔드 기준으로. 이 동물은 무게가 나갈 수 있어. 똑같이 많이. 뭐만큼? 성인만큼. 그리고 뻗을 수 있어.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어. 똑같이 길게. 뭐만큼? 자동차만큼. 엔드 기준으로 병렬이죠? 하지만 그것은 넣을 수 있대요. 자기의 뼈 없는 몸을 어딜 통해서 넣을 수 있냐면 구멍인데 사이즈가 오렌지만한 사이즈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대요.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색깔과 모양을. 그리고 그것은 맛을 볼 수 있어요. 맛이 난다가 아니에요. 맛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피부로. 이 동물은 뭐라고 불리냐? 문어라고 불린대. 문어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문어는 어떠해 보였어요? 너무나 에일리언해 보였어. 너무 외계의 것처럼 생소해 보였어. 낯설어 보였어. 서양의 사람들한테 스웨이덴 나왔죠? 너무 그렇게 보여서 그것이 오랫동안 뭐를 야기해 왔냐? 불호랑, 그러니까 뭐 혐오랑 심지어 공포를 야기해 왔대. 스웨이덴 나왔으니까 살짝 체크를 한번 해놓고 갈까요? 그리고 it은 문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웨스트 피플이고, 이러한 혐오나 공포는 뭘 도와줘 왔냐? 투 크리에이트 와도 상관없죠. 뭘 만드는 걸 도왔냐? 문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걸 도왔대. 뭐로써? 악마의 동물로서. 어디에 사는? 깊은 바다, 심해에 사는 악마의 동물로서의 문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걸 도왔대요. 예를 들어서 크라켄, 바다의 몬스터인데요. 오래된 아이슬란드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몬스터인데, 이 크라켄은 룩스, 모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거대한 문어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우르술라, 바다 마녀래. 어디에 피처드, 어디에 출연되는, 어디에 등장하는 유명한 동화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그쵸? 그 검은 옷 아줌마 밑에 문어죠. 그래갖고 요즘까지도 어렵대. 진주어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대. 문어와 사람들이 어떠한 유의미한 유사성을 공유한다? 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대. 자,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동안에 과학자들은 뭐 하기 시작해왔냐? 발견하기 시작해왔대요. 점점 더 많은 유사성을. 문어랑 인간 사이에. 가장 흥미를 끄는 그런 유사성 중에 하나는 바로 지성 혹은 뭐 지능이래. 여기 원이니까 헤드가 원이니까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요 시밀러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문어들은 똑똑하다. 제일 좋은 증거가 걔네의 능력이래. 무슨 능력이냐면 지들을 위장하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를 카모플라주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문어는 바꿀 수 있대. 자기 색깔, 무늬, 그리고 텍스처, 질감 이런 걸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수행된대. 거의 즉시 수행된대.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스피드랑 다양성, 이 변화의 속도와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동물들이 경쟁할 수가 없대, 문어들이랑. 심지어 카멜레온들도 이용한대요. 오로지 한 줌의, 그러니까 소수의 고정된 패턴들만을 이용한대. 문어처럼 막 그렇게 다양하고 그러지는 못한가 봐요. 이러한 변화들의 주요 목적은 탐지를 피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헤드니까 이즈 왔죠. 앞에 changes 보고 뭐 복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누구의 탐지를 피하는 겁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냥꾼이나 아니면 자기가 잡아먹을 먹이나 이런 애들의 탐지를 피하는 거래. 그래서 문어들이 만났을 때, 자기 사냥꾼이나 먹이를 만났을 때 걔네들은, 문어는 결정해야만 해. 매우 빠르게. 뭐를? 어떤 색깔과 무늬와 질감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대요. 자, 여기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리커버를 좀 해볼게요. 원래는 이랬을 거야. It should choose some color pattern 이거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의문문으로 전환하면서 얘를 위치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 이동할 때 다 묶어서 같이 이동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치, 컬러, 패턴, 텍스처. 그래서 의문문 만들었고, 요 상황에서 이제 부정사로 바꿀 거면은 깃발은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지,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얘 부정사절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애 완성되는 거죠. 그러한 결정은 함의에
그러니까 의미해. 뭘 의미하냐? 문어가 얻었다는 걸 의미해. 얻어왔다는 걸 의미해. 충분한 지식. 자기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동물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어왔고, 그리고 그거를 생존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어. 이런 걸 의미해. 자, 병렬인데요. 이은 문어고. 얘는 have pp고 얘는 그냥 현재 기본형이잖아요. 이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병렬이라고 해서 꼭 시제가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습득을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응용하는 거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와는 무관한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t은 뭐겠어요?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얻다가 뭘 위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능의 확실한 사인이래. 이렇게 병렬이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문어가 그렇게 똑똑하다, 똑똑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인을 보여주겠대요. 문어 지능의 또 다른 사인이 헤드죠? 도구의 사용이래. 실험실에서 문어들이 사용한대요. 도구를 뭐 하기 위해? 음식 보상을 얻기 위해. 야생에서 이 문어 애들은 돌멩이를 사용한대. 데이는 문어죠. 뭐 하기 위해? 벽을 만들기 위해. 근데 그 벽 어떤 벽이야? 입구를 보호해줄 벽이야. 걔네들 집으로 가는 입구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뭐 방벽을 쌓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은 돌멩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anything, 어떤 것이든 사용해. 걔네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든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자기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인상적인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인상적인 예는 came in 2009년에 나타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뭔 도구를 썼을까? 몇몇 문어들이 발견됐어. 뭐 하는 게 발견됐어요? 모으는 게 발견됐죠? 코코넛 껍질을. 걔네들은 닦았어. 일단 껍질을 버스트 워터로 닦았으니까 이거 뭡니까? 물이 폭발했어? 물을 뿌려서 닦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한 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장소로 가지고 가가지고는 쌓아 올렸어. 뭐로써 쌓아 올렸습니까? 일종의 뭐 피난처? 아니면 뭐 주거지? 뭐 이런 걸로 쌓아 올렸어. 병렬관계 보면은요. 한 개, 씻고, 옮기고, 쌓고. 세 개죠. 그리고 요거랑 요 댐은 뭐예요? 요 껍데기죠. 이렇게
이거는 문어인데. 그러니까 지층 추론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근데 이동하는 거. 그 코코넛 껍질과 함께 이동해요. 코코넛 껍질 어디다가 놓고 이동합니까? 자기 몸 아래에다가 코코넛 껍질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은 강요해. 문어들한테 천천히 걷도록 강요해. 뭘 따라서? 그 바다의 바닥을 따라서. 무거우니까. 요거 문어죠. 그러니까 강바닥이 아니지. 그 바다 해저를 따라서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니까 이것이 만들겠지. 문어가 더 노출되게 만들겠죠. 어디 노출되게 만들겠어요? 포식자한테 노출되게 만들겠지.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뭐인 것으로 보이냐? 이 문어 애들은 의사가 있어.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어. 뭐 할 의사가 있어? take the risk. 그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어. 뭘 위해서? 더 큰 미래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문어가 똑똑한 거지. 지금 당장 잡아먹히더라도 뭐 나름대로의 손익 계산을 해갖고 이제 그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를요, 만약에 주어 상승을 시킨다고 하면은 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They seem. 그 다음에 원이니까 부정사로 바꿀 때 조심해야 돼요. seems보다 한 타임 먼저잖아. to have been willing to take that risk. 이렇게 가야죠.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학자들, 몸과학자들, 그런 그 껍질 옮기는 행동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주장한대요. 뭐라고 주장하냐?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증거라고.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증거라고. 그리고 이제 문어의 도구 사용은 발견될 수 있대. 걔네의 장난감과 퍼즐 같은 거에 대한 사랑에서 역시 발견될 수 있어. 문어들은 되게 호기심이 많대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런 병력이 나와.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데 뭐를? getting bored. 지루하게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get이 뭐뭐하게 되다죠. 그러면 얘네 두 개 이렇게 병렬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기심 많고 지루한 거 싫어하는 게 바로 아쿠아리움에서 자꾸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이유야.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유지해. 문어들이 바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달라고 애쓰는 이유야. 지루한 거 싫어하니까 계속 뭔가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아쿠아리움은 숨겨놔. 음식을 큰 인형 안에다 숨겨놓고요. 내비도 문어가 부시게 그 장난감을 뭐 하기 위해 부셔요? 음식을 얻기 위해 부시도록 내비둔대요. 그래서 얘도 병렬 관계 보시면 하이드렛 그래서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업 해갖고 투 숨기는 이유는 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제공한대. 플라스틱 빌딩 블럭, 플라스틱 벽돌을 준대요. 뭘 위해서? 뭔 블럭을 줘요? 문어들이 가지고 놀 플라스틱 벽돌을 주는 거죠. 근데 저기 위드 있는 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 블락만 쓰자. 이거였는데 벽돌 가지고 논다 이거였는데 앞에 블록이 있으니까 겹치네. 위치로 뺀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부정사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리고요. 얘 살려놓는다고 치면은 for 더해줘야죠. 그리고 얘를 부정사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 잘 따라가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문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매우 제한돼 있어. 그래도 하지만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그것이 넓어지고 있어, 매년. 요거는 문어에 대한 우리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다, 그죠? 가장 인상적인 새로운 발견 중 하나, 문어에 대한, 그건 뭐냐면, 이것도 뭐 당연히 이거죠. 문어들이 모인 걸로 보여요. 감정을 가지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해요. 진주어. 우리가 아는 건 불가능해. 정확히 걔네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아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피부에 있어서, 피부 색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뭐인 걸로 보이냐?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걔네들의 기분이랑. 여기서 조심하실 게 feel가 한정사잖아요. 그러면 head는 뒤쪽에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changes죠. 그래서 sim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거대 해양 문어는 빨갛게 변한 그 해양 문어는 뭐인 걸로 보이냐? 되게 흥분된 걸로 보인대. 반면에 흰색이래. 그게 릴렉스 될 때는, 좀 편안해질 때는. 그리고 문어, 뭘 제시받은 문어. 이거 동사 아니에요. 어려운 퍼즐을 제시받은 문어는 종종 언더고 겪어요. 몇 가지 급격한 변화, 색깔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데 문제 풀면서 얼굴 색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문어는 뭐인 걸로 보인대요. 그렇게 색깔 변하면서 걱정되는 걸로 보인대. 왜 걱정돼? 그 문어가 지가 못 풀까봐, 이 문제를. 그럴까봐 걱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고요. 자, few예요. 거의 없는 이죠. 오늘날 부정하는 과학자 거의 없어. 문어가 똑똑한 지능이 있는 동물이라는 거 부정하는 과학자 거의 없어. 아마도 뭐 할 시간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걸, 여기는 걸 멈출 시간이야. 걔네를 무슨 이질적인 외계 생명체처럼 여기는 걸 멈추고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 걔네를. 뭐로써? 지적인 동물로서, 우리처럼. 이럴 타임이래. 그래서 뭐뭐할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에 뭐 쓰고 있는 겁니까? 가정법 과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를 보시면 1개, 2개 병렬 그리고 이거 너무 잘하는 건데 굳이 뭐 또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스탑이 있을 때 ing면 과거적인 뜻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멈추고요. toV면 미래적인 뜻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 멈추고요. 근데 뭐뭐 하는 것을 멈춰야 되니까 얘를 쓴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뭡니까? 문어죠, 문어. 가까이에 있네요. 여전히 엄청 많이 있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문어에 대해서. 그러면 왜 너 호기심을 가지지 않니? 사실상 가져라 라는 얘기죠. 무엇이 있는지, 걔네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호기심을 가지지 않니? 좀 가져라 라는 얘기. 그 다음 추가 독해. 케임브리지의 의식선언 2012년에 과학자들이 만났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목적은 얘기지 말라고. 뭐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 안에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근데 일단은 개념 정의를 해야죠. consciousness. 의식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관적 경험 또는 인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과학자들은 알아냈어요. 동물이 감정을 가진다는 걸. 그리고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는 보여줘 왔대. 의식의 증거를.
근데 그 의식은 뭐 미개한 의식도 아니야. 거의 똑같이 발전돼 있어요. 뭐만큼? 인간의 그것만큼. 자,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거란 말이야. 없어도 해석은 되는데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니까요. 심지어 문어들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에 요구되는 뇌구조냐? 주관적 경험에 요구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 뇌도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래서 약. 뭔 약? 영향을 주는 약.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약이 또한 영향을 준대. 몇몇 동물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동물들도 막 뭐 수면제 먹고 뭐 진정제 먹고 뭐 막 그러나 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 의식은 이제 단지 인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동물들 역시 그것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컨셔스니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케임브리지 선언 이래로 연구, 동물 의식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동이에요. 조심하세요. 해부빈 PP야. 실행돼 왔어. 과학자들은 여전히 작업 중이야. 뭐 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동물의 의식이 작동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물론 부분 부정이다. 모든 동물이 의식적인 건 아니야.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여기서 생략된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요거 분사예요. 모든 것이 고려되었을 때 요게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야. 뭐 하는 게? 진주어 가정하는 게. 동물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걔네들을 리스펙과 카인드니스 어떤 존중과 친절로 대해야 된다고 가정하는 게 현명하고 세이프한 선택이래. 두 개 병렬이죠? 이렇게 먼저 첫 번째 as all things were consider 분사로 바꾸면 날리고 얘 안 날리고 내비둔 거죠? 근데 being으로 바꾼 다음에 생략한 거지. 그 다음에 요거 병렬 구조를 좀 보면은요. 진주어로
AND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썼고요. 가설 세우는 거잖아요. 가정법 과거 썼고요. 뭐 1단원이라서 그런지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